마켓 스탠바이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고은별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 뉴욕 시장은 마지막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사이에 블랙엘 소식도 좀 나왔고, 노스볼트 이제 유럽의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죠. 노스볼트 파산 보호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두 분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탑3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무렵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계산기가 좀 복잡하게 두들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에서 약간 또 확전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도 좀 큰 상황들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삼성전자 관련된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이제 오늘부터 어떤 식으로 시장에 미칠까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주가가 미리 정보가 알았든 먼저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참 조금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돌릴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오다가 거의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가까워지면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수급에 대한 반전을 기대할 수는 있겠다라는 쪽에서 단기적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이 그 어떤 기업들의 주가와 그리고 그에 따른 강한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는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한 해답을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탄력들을 계속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정도 좀 성과가 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테슬라 효과가 충분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스페이스X에 대한 기업 가치 약 한 350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민간 투자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주도를 하면서 예산을 계속 늘리는 모습들이죠. 그에 따라서 자생적인 토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벤트와 함께 충분히 어떤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련된 쪽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국 관련된 쪽에서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또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관련된 수혜주 쪽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 쪽에 대한 협상들이 좀 더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들과 함께 최근에 또 무비자 한국이 또 이제 무비자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양국의 왕래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눈여겨봐야 될 쪽은 지금 엔터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과 관련된 쪽에서 관세 쪽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섹터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영상 컨텐츠,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과 항공우주 정도까지는 한번 또 체크하고 시장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 대표는 역시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가장 먼저 거론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우주항공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받는 기업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떤 거 선정하셨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계획이 돌고 있는데 진짜 어느 정도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휴전선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그렇게 사자랑 호랑이처럼 싸우더니 긴밀한 협의를 했고요. 비공식 회의를 또 했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결과가 바이든의 에이테크스 허용에서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요구한 것 같죠. 바이든이 지금 며칠 안 남겨놓고 그런 결단을 할 리가 없는데, 지금 그 트럼프가 결국에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는 존 로건 저기서도 팟캐스트에서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게 밝혀지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바이든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일단 첫 단계인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 넘어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재건 테마와 방산 테마는 둘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부분을 여지를 좀 남겨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눈물의 LG생활건강 주가입니다. 언론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LG생활건강 처참합니다. 여기서도 10년선의 중요성이 보여지는데 10년선을 깨트리고 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면서 지금 예전에 200만 원도 지금 그 가능했던 주가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외면이 지속되면서 지금 끊임없이 그 하락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뭐 급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의 종목까지 지금 지정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지면은 박스권 하단부로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펩트론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지금 바이오 그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시세가 조금 떨어지거나 좀 힘이 빠지는 가운데 펩트론은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 탄력이 떨어진 가운데서도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케네디 주니어 주목해야죠. 그분 지금 백신 완전 때리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제약주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펩트론은 지금 일라이릴과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플랫폼 기술계약 체결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신고가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국에는 1, 2, 3, 4번 타자 기술수출 플랫폼 회사들 결국 돌고 돌면서 다 급등했다. ABL 바이오의 마지막 힘이 좀 떨어진 게 좀 아쉽지만 펩트론이 일단 정점을 찍으면서 아직도 힘이 굳건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